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비가 조금씩 내립니다. 제가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말하는 재주가 있어야 듣는 분들이 편할 텐데, 예, 가끔 가벼운 주제도 오히려 무겁게 말하는 재주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은 어, 듣기 조금 고약한 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어떤 글을 쓰면 간혹 어떤 불자님은 아니 누가 내 얘기를 스님한테 해서 스님이 저런 글을 쓰시는 것이냐 하고 이렇게 종무소나 다른 불자님한테 묻는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다 다른 듯 하면서도 비슷한 구석이 많아서 떤 얘기를 꼭 집어서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자기 얘기로 받아들이는 것일 겁니다. 불자님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수행, 성불, 뭐 그렇다면 제가 더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신행과 관계된 일 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공통되는 그 몇 가지가 있을 것이고 아마 그 중에 하나가 가족끼리 화목하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족끼리 행복하게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돈이 좀 부족하면 불편한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가족끼리 행복하게 사는 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아무 영향도 없다고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영향을 끼치지만 결국 가족 행복은 가족 구성원 각각 서로 서로 아끼고 배려하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참아내는 마음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행복의 중심에는 항상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은 고통의 중심에도 언제나 가족이 있습니다. 이 가족끼리 만들어가는 행복이 있고 가족이어서 만들어지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생겨서 행복을 느낀다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특별한 일이 살면서 몇 번이나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고통이나 괴로움이 없을 때, 나는 요즘 편안하고 행복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요? 가족 사이에서 생기는 이 고통과 괴로움, 이거 정말 쓴맛 중에 쓴맛입니다. 괴로움의 원인 가운데 그러니까 이 가족이 한몫하지 못한 그 이유로 괴로워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 맞지 않아서 생기는 갈등이 있을 것이고 또 비슷하지만 서로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채워주지 못해서 생기는 미움? 조금 아쉬운 마음? 뭐 그런 것일 겁니다. 가족 가운데 갈등이 없는 집은 아마 한 집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집에서도 갈등과 싸움, 미워함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면
행복을 유지하는 그 집의 가족들은 이 갈등과 미워함이 생겼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소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서로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서로 양보도 많이 할 것이고 서로 참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가족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족 간의 문제도 있지만 이미 장성해서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룬 자식과 부모 사이에 갈등을 해소해서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조언을 드립니다. 지금은 뭐 예전과 같이 대가족이 별로 없습니다. 첫째 아들이 결혼해서 같이 살고 부모랑 같이 살고 둘째 아들도 결혼했는데 부모와 큰형과 또 같이 살고 뭐 이런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결혼하는 순간 따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과 조금 다른 풍토는 그 결혼한 딸들이 가까이 사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가족끼리 뭐 모임이 있으면 그 구성원은 뭐 부모님, 아들, 며느리, 뭐 딸, 사위, 뭐 손자, 뭐 이런 모임 아니겠습니까? 혈육으로 이어진 아들, 딸 말고 인연으로 맺어진 전생 인연이죠. 인연으로 맺어진 그 며느리나 사위가 가족 구성원이 되면서 이전에 없던 즐거움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전에 없던 괴로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참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어느 집 아들로 잘 살다가 남의 집 사위가 되거나 또 어느 집 귀한 딸로 살다가 남의 집 며느리가 되면 이전에 없던 괴로움이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사는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이 땅의 모든 시어머니는 모두 며느리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며느리는 앞으로 시어머니나 장모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부부가 된다는 일, 뭐 저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뭐 하고 싶지도 않고 이 두 사람이 서로 맞춰나가며 사는 일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부터 또 뭐 양쪽 집안의 일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극렬한 자기 입장이나 견해의 차이로 다투기도 하고 또 긴장하기도 하고 서로 말을 안 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평생 싸우며 사는 분들도 많고 아예 단념하고 포기하고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급기야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견디기 어려우면 헤어지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부 두 사람의 문제도 해결하며 사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인데 여기에 다른 가족과의 갈등이 생긴다면 말 그대로 설상가상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일 것입니다. 다들 설상가상 첩첩산중
망망대해 홀로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시간이 한 번씩은 있었을 것입니다. 말이 중언부언 오늘 할 게 많은데 또 길어집니다.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거리를 좀 두자. 이거와 기본적인 도리를 좀 하자. 이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다면 이때부터 적당히 거리두기를 하시라고 권유드립니다. 자녀 역시 결혼을 하면 부모와 적당히 거리두기를 하면서 독립해서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식이 서로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부모는 부모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도리를 하고 자식은 자식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도리를 하면 이 정도만 해도 행복하고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더 하지 않아도 되는데 더 하기를 자꾸 바라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물리적으로 품 안을 벗어나면 이제 어른입니다. 어른으로 대접하고 이 정신적으로 그 자식한테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을 좀 접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남처럼 대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인생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야 뭐 결혼하기 전이니까 품 안에 있으니까 간섭을 좀 했더라도 지금은 다른 사람과 한 가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간섭이나 개입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쉽지 않죠? 그래도 그게 훨 낫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콩을 볶든지 말든지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라도 그 부부 일에는 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들끼리 해결하는 방법을 찾도록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어떤가요?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자꾸 그 부부 사이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왜 개입하려고 할까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개입하는 것이겠죠. 하지만은 어떻게 해야 잘 되는가? 자기 뜻대로 되면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십시오, 한번.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멀어집니다. 내가 개입하려고 하면 할수록 저들의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좀 도와달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아니, 오히려 좀 가만히 좀 계셔달라고 자식이 요청하고 부탁하는데도 참지 못하고 자식의 인생에 끼어들고 있지는 않는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족끼리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정말 허다합니다. 부지기수입니다.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겠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 여지를 남겨두고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것이 누가 맞다, 틀리다, 너가 잘했다, 너가 뭐 잘못했다, 아니다, 저것은 반드시 뜯어 고쳐 놓아야 된다, 뭐 하면 쌍방이 괴로워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인 당신들도 결혼해서 자기 부부의 문제도 평생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지금도 맨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 그 부부 일에 끼어들어 감나라 배나라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야 한다 어,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가십니까? 자신도 피곤하고 부부도 피곤하고 또 이렇게 피곤하다 하더라도 뭐 효과가 있으면 다행인데 이게 또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땅의 모든 장인은 어느 집의 사위였습니다. 뭐 그때 얼마나 사위 노릇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사위에 만족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시어머니는 바로 이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드셨는가요? 얼마나 억울한 말을 많이 들으며 참고 울면서 살았는가요? 근데 왜 이 고통을 대물림하시려고 합니까? 지금의 며느리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사위니까 그리고 며느리니까 그 정도 들어주는 것이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 말도 잘 안 듣는데 장인 장모니까 시부모니까 비위라도 맞춰보려고 나름 애쓰는 것입니다. 타인이라면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괴로우니까 바로 손절할 것입니다. 사위든 며느리든 결혼으로 가족이 되었다면 이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 뭐 가풍과 다르다고 이제 우리 집 식구가 되었으니 우리와 같아지기를 바라면 고통이 바로 그 자리에서 생깁니다. 어떻게 사람이 한 번에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인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서로 인연 따라 노력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노력이 부족하다고 꾸중하면 더 노력을 하는가요? 아마 그 노력하려는 그 마음을 포기할 것입니다. 노력하기를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이 인욕의 지혜입니다.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이 인욕입니다. 자식 입장에서 만약 부모님이 내게 어떤 요구를 하실 때 웬만하면 부모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불가피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어서 그 부모님의 뜻을 따를 수 없다면 반드시 죄송합니다라고 정중히 말하십시오. 지금
집안 경제가 좀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뭐, 제가 요즘 바빠서 시간이 잘 내기가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가야 되는데, 정말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되겠습니다. 못 가서, 음, 못 가서, 못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어, 웬만한 요구는 들어드리되, 그 요구를 들어드릴 수 없을 때는 그저 미안하다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십시오. 어른들은 이 젊은 사람들이 어른한테 이 말대답하는 것을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어, 그 말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시건방지다고 그냥 평가할 뿐입니다. 이렇게 가족의 일은 대부분이 어떤 논리나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반대로 이해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못 가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부모님을 설득시킬 수 있느냐? 그거보다는 차라리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경험해 해보면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고분고분 하면 다른 것들이 좀 불만스럽더라도 넘어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숙이면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결혼하지도 않은 제가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이 좀 우스꽝스럽지만 지난 10년 가까이 상담하다 보니 저도 어떤 노하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가족은 이렇게 맞춰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뭐 여기에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잊지 않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더욱 자주 할 수 있다면 상황은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또 어른의 특징 가운데 하나, 옛날 저희 부모님을 떠올려 보면 했던 말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십니다. 와, 듣기 싫을 때 많죠.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내고 이 내 답답한 마음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뭐 부모님께 꼭 물질적으로 뭐 약을 사주든지 뭐 꼭 용돈을 많이 드리든지 뭐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도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녹두리도 들어주고 뭐 좀 하소연하는 것도 좀 들어주고 또 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는 말도 좀 진중하게 들어주는 것이 관계 개선에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 중에는 잔소리 많죠. 남의 푸념 듣는 게 어디 쉬운가요? 하지만은 그 말을 잘 듣다 보면 그 안에 내가 이전에 전혀 캐치하지 못했던 어떤 지혜로운 어,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아이고 나는 늙으면은 내 아이들한테 저러지 말아야지. 뭐 그런 배움을 익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면 모를까 따로 떨어져 살 때 한 번씩 뵈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 의무적으로 가야 되기도 하고 뭐 가고 싶어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번 가게 되면은 어떻게 하든지 빨리 오려고 하지 말고 어, 시간을 좀 내고 마음을 좀 툭 내려놓고서 그 부모님들이 저 하는 그 말씀을 좀 충분히 좀 들어주십시오. 일어나서 가기 바쁜 모습을 지으면은 부모님 많이 섭섭해 하실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잘해도 그런 디테일한 것이 부족해지면은 부모님 마음이 흡족하지 않고 좀 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면 뭐 웬만하면 그렇게 하시라고 동의해 주십시오. 특히 뭐 돈이 하나도 들지 않는데 어,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뭐 웬만하면 당신들이 원하는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렇게 하시라고 어, 동의를 해드리면 좋습니다. 시부모 노릇도 어렵고 며느리 또는 사위 노릇도 어렵습니다. 장인 장모 노릇도 어렵고 뭐 처제 노릇은 뭐 쉽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 참는 마음, 인욕 없이 헤쳐나갈 수 없고 자유로운 마음이 없이 풀어나갈 수 없으며 이런 모든 것이 다 지혜로움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것이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자기 뭐 욕심과 기대로 부모를 대하거나 자식을 대하면 고통이 만들어집니다. 이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실천 안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이치를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령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예전에 저희 부모님 싸울 때 보면은 막말 대가드립니다. 많이 힘드셨으니까 그렇게 말을 좀 심하게 하셨겠죠, 서로에게. 주로 이제 부친이 모친한테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화가 났더라도 가족끼리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좀 가려야 합니다. 시부모는 며느리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가려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인, 장모는 사위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아내도 남편한테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금도가 있습니다. 이런 난폭한 말, 이런 폭언, 상대방의 자존감을 흔들어 놓는 이런 말에 의한 상처는 말한 사람은 금방 잊을지 몰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수십 년이 지나도 그것이 그대로 어제 일처럼 남는다는 것을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난폭한 말을 부모님이 했다고 해서 자식이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다 마음에 쌓아둡니다. 자식 역시 부모 가슴에 못 박는 말을
극히 삼가해야 합니다. 부모는 어른이시죠. 그러나 나이나 어떤 위치로 자식을 다스리거나 또는 누르려고 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식들을 대해야 존경과 공경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즘 자식들은 부모님보다 많이 배웠죠. 그래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자꾸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지지 말고 그냥 도리와 인정으로서 부모님을 모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가족 인연이란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어서 주고받을 핏이 있어서 가족이란 인연이 된 것입니다. 전생의 매듭 때문에 지금 가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매듭은 좋은 매듭도 있고 나쁜 매듭도 있습니다. 좋은 매듭은 잘 사용해야 할 것이고 나쁜 매듭은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쁜 매듭을 이번 생에 풀어내면은 서로가 고통이 소멸되고 행복이 늘어나는데 오히려 이번 생에 다시 이 나쁜 매듭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당신들한테 귀한 아들과 딸이라고 해서 다 좋은 매듭으로 좋은 인연으로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부모 자식이 다 좋다면 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이 장인 장모에게 좀 잘하기를 바란다면 무엇보다 먼저 남편에게 잘하시오. 둘째는 시부모에게 잘해야 한다. 또 아내가 시부모에게 자기 부모님에게 잘하기를 바란다면 첫째, 이 남편은 아내에게 잘할 것이요. 둘째는 장인 장모에게 잘하는 것이 지혜이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배우자에게 뭔가를 잘하기를 계속 바라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어머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며느리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음 시집 올 때를 떠올리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한 집안의 며느리로 살면서 외롭고 힘들고 두렵고 괴로웠던 일을 반추하고 되도 않는 황당한 억울한 소리를 들으며 홀로 눈물을 흘렸던 그 시절을 반추해서 지금의 며느리를 대하십시오. 그리고 내 딸이 만일 시집가서 자기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겠다 하는 말, 이런 말을 했다면 내가 진짜 열받을 것 같다라는 이런 말을 자기 며느리에게도 하지 마시기를 권유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어떤 요령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인간관계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간, 부부지간, 형제간에도 요령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지혜라고 얘기해도 좋고요. 부모, 자식 간, 부부 간, 형제 간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먼 관계라면 이런 꾸준한 노력을 할 필요도 없고 적당한 요령만 쓰면 되겠지만은 이렇게 가까운 관계에 필요한 요령은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 관계는 관계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요령을 쓰다가 그래도 안 되면은 요즘 말로 바로 손절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족까지 손절하는 상황을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가족끼리 손절하고 사는 집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은근히 주변에 보면 많습니다. 엄마와 딸이 얘기하는 지 오래된 집,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얘기 안 나고 만나지 않은 지 오래된 집, 형제 사이에 얘기하는 게 오래된 집 많습니다. 이 골치 아픈 것은 이러한 갈등이 나랑 인연이 먼 사람에게 생기면 심플해질 수 있는데 가까운 이 사이에서 생기니까 골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좀 거리를 좀 두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성격이 나빠서 갈등이 생기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이 그냥 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나와 같이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만들어야 될 이 가족과 자꾸 이 갈등을 만드는 것일까요? 왜 행복을 함께 누려야 할 이 가족과 다투게 되는 것일까요? 그거는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자기 입장과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자기 입장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멀쩡한 행복을 파괴하기도 하고 고통을 불러오는 그런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번뇌라고 하죠. 물론 뒤에서 다른 용어로 말씀드릴 예정이지만 어쨌든 나는 내 입장에서 이 세상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내는 아내 입장에서 판단할 것이고 남편은 남편 입장에서 이 세상을 판단할 것입니다. 부모님은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은 자식의 입장에서, 며느리는 며느리의 입장에서
사이는 사유의 입장에서 다 각각 자기 생각과 입장에 맞춰서 이 세상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달리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옳다, 잘못됐다, 뭐 맞다, 틀리다, 좋다, 싫다, 뭐 빠르다, 늦다,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생각이냐? 다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옳다고 하고 틀리다고 하기도 하고 좋다 하기도 하고 나쁘다고 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봐서 옳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봤을 때 오른쪽이지 나랑 마주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왼쪽입니다. 그러니 상대방도 자기 입장에 따라서 늘 이렇게 판단하니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 갈등이 거기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입장과 생각에 어, 어, 빠져서 어, 빠져 있는 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뭐 고집이라고도 말하고 뭐 아집이라고도 말하고 아상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말하는 것이 영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두 번 녹음할 수는 없는 거고 이와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계속 하면서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이 아상, 아집, 이 고집의 특징이 뭐냐? 자기 입장에 매몰돼 있는데 매몰됐다는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상과 고집과 아집의 위험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고집 때문에 상대에게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강요하게 됩니다. 나는 틀리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가족에게 기대하는 것과 실제 그 가족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같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요? 나는 뭐 생각이나 사고가 유연하고 무리가 없다고요?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자기 입장만 고집한다고요?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문을 하면은 법문 들을 사람은 집에 있고 법문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떤 갈등 해결에 있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는 공부, 이것은 너도 내려놓아라. 이런 요구를 하지 않는 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거래가 아니죠. 나도 내려놓을 테니까 너도 내려놓아라. 어쨌든 자기 고집과 아상과 아집 이런 것이 자기가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데도 그 매몰됐다는 사실 자체도 인식 못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니까 상대방이 하는 꼴이 다 보기 싫습니다.
밥 먹는 모습도 싫게 보이고, 걸어가는 모습도 싫게 보이고, 앉아있는 모습도 마음에 안 듭니다. 말투, 행동거지 하나하나 사사건건 다 마음에 안 찹니다. 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평안을 위해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의 그 상대, 그것이 며느리든 사위든 결혼한 아들이든 딸이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쓰셔야지, 철어째 고쳐보려고 하면은 골이 아파집니다. 어쨌든 이 삶의 기본 자리인 가정에서부터 이 행복이라는 그 추상적인 것을 실제화하시고 이 행복의 첫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으로 단 한 집안이라도 기존에 있던 갈등을 풀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싸주면서 조금 더 행복해진다면 저는 뭐 엄청난 복을 짓는 것이죠. 모두 행복하십시오. 가족과 함께. 아미타불.